설계사무소에서 자세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지구 단위 계획 관련해서 토지 이용 계획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지 이용 계획은 보신 것처럼 지금 현재 전체 면적의 79.9%, 약 80% 가깝게를 공동주택 용지로 잡아놨는데, 요거에 관해서 성남시와의 사전 협의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긴 아마 어려울 거예요. 성남시에서도, 왜냐하면은 관청에서 공식적으로 나온다는 말은 구두상의 협의가 아니고 문서로 왔다 갔다 하는 공문서상의 협의만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관청과 저희가 사전협의, 구두상 사전협의는 한두 차례 했지만 그거를 이제 공식적 문서가 받지 않아서 변경될 여지는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질문 중에 용도지역 종상향을 요청을 하셨던 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지역이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만약에 종상향을 하신다면 3종 일반 주거로 가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 계획상으로는 2종 일반 주거 지역 용도지역 존치입니다. 존치이고, 존치를 한 이유는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및 그다음에 그 상위법인 국계법이라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2종 일반 주거 지역부터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즉 현재 용도 지역에서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데, 굳이 용도 지역 상향을 하면서까지 용도 지역 상향을 해서 이쪽 지역에 집가가 상승된 이런 문제들을 굳이 이제 드러낼 필요가 있느냐라는 아마 의견이 저희 성남시 쪽에서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용도 지역 상향 계획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이 작성한 건축 계획은 지구 단위 신청을 위한 기본 계획안입니다. 이 부분은 향후로 토목이나 구조나 설비, 전기 여러 또 전문 분야 기술자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계속 디벨롭을 시키면서 좀 더 좋은 설계안을 구현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 뒤에 계신 남자분, 네,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네. 이번에 질문해 주신 분은 전문가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희 종교시설 대토부지를 잠깐 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어떻게 협의가 된 건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와 그게 그 종교 단체와 협의가 된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위원장님, 종교시설 부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부지 그 사유지 기준 16,300평에서 저희 단지 내 안에는 태평 제일교회, 성문교회, 이렇게 범위론수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범위론수는 토지 평수가 163평인데, 저희들이 저 배치도상으로 보면은 15m 도로중으로 대토부지를 저희들이 해드리고, 건물은 저희들이 조합사업비에서 저드려갖고 동의서 다 받았습니다. 법인. 그 다음에 그 성문교회는 토지 평수가 200평인데 200평을 1대1로 저쪽 코너로 내주고, 거기는 저희들이 아파트 배치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해주고, 건물은 성문교회 토지 평수만큼 저희들 조합사업비에서 져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성문교회가 200평인데 외부로 나가서 건물값, 토지값 달라고 하면은 토지 평수가 200평인데 예를 들어서 그 신도수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토지를 1,500달러 하면 30억이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 건물 줘줘야죠. 그럼 한 50억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파트 배치에 전혀 관계없이 교회하고 그 범위주차 D는 녹지 조성을 해갖고 담장을 치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고,
교회 건물 저희들이 약 250평만 지하 1층에 지상으로 파서 저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약 15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그 총회 때 저만 의원이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다 보고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범위론 수도 그 평수만큼 저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태평 거기는 다 동의서 받았습니다. 태평 제1교회 같은 경우는 저희 단지 안에 5필지가 있습니다. 교육관하고 거기가 5필지가 179평입니다. 그러면 그 179평을 저희들이 그 태평 제1교회 자리는 지금 좋습니다.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179평을 땅을 토지를 주고 안에 지금 그 목사님들 그 사택하고 전도사님들 사택 쓰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협의를 해서 일부 그 건물을 저희들이 져주는 걸 해갖고 그렇게 협의하고 있고요. 여기 오늘 그 태평교회 안수 집사님하고 전에 총괄 장로님하고 여기 지금 참석해서 계십니다. 그래서 그 조합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팔고 외부로 나가는 것보다 나중에 조합원들한테 분담금이 되기 때문에 단지 안에 활용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정도 답변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관계자분들 전부 다 나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한 분 한 분 예. 제가 지금 질문한 사항은 저뿐만 아니고 우리 조합원도 아마 많이 궁금할 거예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짓는 것은 지역주택법이죠, 그죠? 근데 도정법에 의하면 도정법은 임대아파트 지금돼 있죠, 그죠? 도정법. 근데 우리 지역주택조합은 임대아파트 져요, 안 져요? 없습니다. 법적으로 안 져도 되죠? 예. 그러면 안 지기 때문에 우리 조합원들이 그 임대 아파트를 안 지기 때문에 우리 조합원들이 엄청나게 이득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 그 조합원들은 사실 그걸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항을 우리는 임대 아파트를 안 줘도 된다, 도정법에서 아닌 거니까.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이 아마 많은 혜택을 더 받고 우리가 저 임대 아파트 안 지니까. 그래서 그 궁금한 점을 아마 저뿐만 아니고 여기 있는 분들도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임대 아파트를 안 줘도 된다. 이걸 제가 말씀하고 싶어가지고 이상입니다. 예.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거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이득이 되는 내용인데 그동안 한 번도 이걸 질문을 안 해줬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지역이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태평 2사 도시재생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도시재생으로 저희들이 아파트를 질 수 있는 방법은 만회비입니다. 만회비 미만 약 3,000평 그걸로 해갖고 나홀로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그것도 결국 주민들이 추진을 만들어서 도정법으로 갑니다. 만들어서 이런 똑같은 상황을 해야 되는데 그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도시재생 그거는 저희 같은 밀집 지역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뭐 성남시하고도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마시고요. 그다음에 그 도정법으로 갔을 때는 행복주택이나 임대아파트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주택법에는 전혀 해당 없습니다. 그건 100% 확실합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뒤에 좀 잠시 서주시고요.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빨리 동의를 해서 사업 추진 속도를 낼 수 있으면 여러분한테 조금 더 혜택이 가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는데, 예. 자, 네네, 그러세요. 하시죠. 예. 마이크 주세요. 네. 수고들 많으신데요. 그 재개발을 하는 것은 낙후된 건물 때문도 있지만 이거를 개발해가지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 잘 양육하고 부모님 공양하려고 하는 건데 1000세대 이상이 되다 보니 여기 단대 프로지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싸우고 있어요. 일기 조합 대표 분께서는 횡령으로 구속되시고 2기하고 3기하고 또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3기분은 도장을 갖다가 막강한 그 권한으로 완공후 정산이라는 데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렇게 되면 미부장이 됐는데도 그걸 갖다 다 조합원한테 다 떠넘겨진 상태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권력에 대한 견제적인 대책이 있으신지 그게 궁금하네요. 네, 추진위원장님. 제가
2009년도부터 지금 제가 10년 가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과 달리 저희 지역은 비대위도 한 번도 없었고 너무 그 사람들이 점잖은 분들이라 사실 그 제가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조합원 수가 1,055명입니다. 그러면 저희 조합원들이 팔고 나가시는 분은 저희 조합 예상으로는 100명 안팎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1,055명 중에서 거의 조합원이 950명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일부만 저희들이 조합원 모집을 하고 나머지는 다 일반 분양을 할 겁니다. 이것은 결국 이제 조합 임원들이 새로 구성이 되면은 지금은 추진의 단계니까 회계감사가 3번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비리가 있으면은 이 사업 못합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질이 돼갖고 원래는 지역주택 사업이 주택법으로 토지 평수 건물 안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노후도가 20년 이상 됐을 때 이게 주택법으로 지역주택이 가능한 건데 언젠가부터 이 법이 변질이 돼갖고 쉽게 얘기해서 주민수는 100명밖에 안 되는데 토지는 1종, 2종 뭐 이미 합쳐갖고 2만 평, 3만 평에 조합원 모집을 해갖고 조합원 모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조건이 조합 설립을 내려면은 80% 그다음에 그 건립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이 조합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조합 설립을 내려고 조합 모집을 처음부터 하다 보니까 지역주택조합 사고가 85% 90%가 거의 인터넷에서 떠 있는 겁니다. 지역주택조합 성공률은 10에서 1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은 사실 그 점잖은 그 지지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지금 이만큼 아까 말씀대로 동의율도 왔고 인제는 때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합장이 저가 예를 들어서 비리를 저지르려면 언제든지 가차없이 자르십시오. 이건 저희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조합원 여러분들이 조합 설립인가를 바꾸는 조합이기 때문에 다 결정권이 여기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비리 있으면 언제든지 내보내십시오. 자, 질문에 충분한 답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완공호 정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완공호 정산은요 저희들이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나면은 회계 그다음에 그 설계 법무 그다음에 변호사하고 다 계약을 해갖고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자료만 준비해서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공사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 다 비용을 주면은 그쪽 그 회계 처리가 나오면은 그거 갖고 회계 청산을 하고요 사업을 해서 남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것도 앞으로는 이제 그 정기총회나 임시총회 때 남는 금액이 있으면은 자 예를 들어서 돈이 예를 남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입주할 때 자기들이 그 개인 예를 들어서 그 이전하는 거는 지금 본인이 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도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거는 추후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저희가. 네, 좋습니다. 추진위원장님 뒤에 잠깐 쓰시고요. 안내 말씀 잠시 드리고 오늘 행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제가 일을 추진하면서 서류를 일찍 내주신 분들한테 상당히 항의도 많이 받고 왜 이렇게 늦냐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여기 원주민들인데 저희가 그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나면은 협의는 지금 다 충분히 다 3개월 이상씩 했습니다. 그래서 설립인가 받고 나서 사업 승인 후에 저희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을 가기 때문에 매도 청구권이 5%가 있습니다. 조합에.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대다수 주민이 원하는데 그 5% 예를 들어 토지평수 5%입니다. 그럼 국공유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23,000평이거든요. 그럼 5%는 1,150평입니다. 그럼 이분들은 저희들이 3개월 협상하고 저희들이 법원에 신청을 하면은 법원에서 2, 3개사 감정 평가서를 선정을 해서 거기서 금액 확정이 되면은 조합에서 금액을 공탁을 하고 소유권을 저희들이 조합에서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쫓아내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 그 총 사업비 계산을 해서 수익까지 나는 금액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주기 때문에 현 시세보다 뭐 높을 수도 있고 이 정도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다수 90% 95%가 원하는데
5%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강제성은 조합에서 갖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버티고 저기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돈을 더 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할 겁니다. 그거는 저를 믿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저도 한 1,400명 정도 되는 조그만 단체 회장을 맡고 있는데 감사를 저를 제일 싫어하는 친구를 시켰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은 너 나한테 클레임 걸어라. 그리고 정기총회 때 나와서 회계나 운영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얘기해줘요. 오늘 추전 위원장님께서 본인의 명예를 걸고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오늘 굉장히 좋은 걸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국가의 주인은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아닙니다. 국민입니다. 여러분들이 눈 똑바로 뜨시고 똑바로 뽑아야 되고 그다음에 똑바로 국민의 권리를 행사를 하셔야 돼요. 조합원 여러분들이 여기에 눈을 똑바로 뜨고 사무실 가서 이건 왜 이렇게 되냐 정확하게 물어보시고 정확하게 감사를 해주셔야 이 사람들 열심히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동의하신 분 중에서 혹시 동의하실 분들은 나가실 때 입구에 저희가 동의서 준비해 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해야 될 일은 가능하면 주민 동의를 빨리 이끌어 주시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의문 나시는 사항들이 있으면 조합을 방문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하나 꼬치꼬치 캐물어 주십시오. 그래서 조합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립 인가가 나게 되면 스피드가 붙게 되면은 먼저 동의해 주신 분들한테도 우리가 면의수고 또 여러분들 아까 저 뒤에 계신 분이 노후된 주택에서 부모님 잘 모시고 그 다음에 자녀들한테 쾌적한 환경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틀이 되는 건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몫입니다. 자, 오늘 장시간 동안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여러분께 좋은 주택, 그 다음에 좋은 가격으로, 그 다음에 좋은 주거 환경을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차렷. 자, 입시 여러분, 우리 주민 대표 여러분께 경례. 감사합니다. 혹시 비동의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나가시면서 동의서 작성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궁금한 사항이나 여러분들 문의 사항이 있으면 주택조합을 방문을 하셔서 여러분의 해당 사항을 직접 얘기를 해주시고 친절하게 그 다음에 상세하게 설명을 받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행사에 참여해 주신 우리 지주 여러분 감사합니다.